페드의 금리 인상의 명분 없어졌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두각이 되고 있다. 페드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해 한 걸음 뒤로 양보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파산각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파산을 했고 과연 정말 금융위기에 폭락이 올 수 있을까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큰 파산, SVB의 몰락이 증시의 패닉 상태를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폭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파산이 이어지면서 16번째로 가장 큰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페드의 금리 인상의 명분 없어졌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두각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보시면, 우선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 은행의 큰 파산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의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었던 은행에 있었던 돈들이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0.25pp냐 0.5pp냐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 0.25pp의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의 명분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 일봉 차트 보시면 S&P 500 현재 200일 기준선으로 지지선을 깬 상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3877포인트로 200일선을 깨면서 아래 하단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과연 S&P 500 200일선이 지금의 상황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주면서 증시에 회복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상황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3월 14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계속적으로 파산에 관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현재 뉴스를 잘 해석하셔가지고 정확한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달 혹은 시작되는 한 주는 가장 높은 변동성과 함께 시장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저희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지 않고 원칙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변동성 속에서, 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기 침체 온다 예고된 위기라고 펼쳐지고 있었는데, 정말 SVB 같은 몰락이 갑자기 터진 파산이, 패닉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16번째 높았던 은행이 어떻게 이틀 만에 한 번에 파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원칙 매수, 분할 매수해서 기회에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락장에서는요, 분할 매수 해주시고요. 원칙에 맞춰서 수량수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조절하셔가지고요. 수량수 많이 담으시고, 그리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정을 역행하셔가지고 폭락할 때 더욱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도전, 함양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상승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페드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해 한 걸음 뒤로 양보할 것인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을 더욱더 위기의 발걸음으로 이끌게 되는 페드의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파월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분할 매수, 원칙 매수, 정리식으로 담아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이 금리 동결을 한 이유는 한국 부동산의 시장이 위태롭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나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융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산 비중에 따라서 정부 개입이 들어와서 회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이 흔들렸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하고 인하의 언급을 보여주면서 반짝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거래량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의 같은 경우 미국은 주식의 비중이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개입이 들어와서 금리 인하의 언급과 금리 동결의 언급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로 큰 파산이 일어나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온다면 진짜 갑자기 올 겁니다. 잠자는 사이에 갑자기 올 겁니다. 이렇게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 왔을 때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담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 적절히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도 늘려 가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파산각 제대로 잡아보시면서 위기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각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로 전환 삼아서 폭락할 때 많은 수량수 평단가 낮춰 가시면서 인내심으로 대응하셨으면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